에어비앤비에서 자신의 카드로 40만 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해당 사이트에 입력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어떤 사이트인데 이렇게 결제가 됐다고 이렇게 보니까 에어비앤비 사이트인 거예요. 네, 저희한테 제보를 주신 분은 대구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이번 달에 원래 해외 여행을 가실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라는 유명한 숙박 공유 앱을 통해서 숙소를 예약을 했고 이제 여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난달에 갑자기 본인 일하고 있는 중에 문자가 온 거죠. 2번에 걸쳐서 40만 원이 결제가 됐다는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분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문자가 오니까 이상해서 에어비앤비에 접속을 해보니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다시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좀 더 굉장히 길게 바꿔 놓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괜찮겠지라고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또다시 반복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번에는 또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2번에 걸쳐서 그렇게 결제 승인 시도가 됐으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에어비앤비에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전달을 저희한테 해주셨어요.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고, 한 분은 이제 아고다를 사용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아고다에서 결제가 됐다는 것도 그 당시에는 몰랐대요. 그냥 문자가 어디서 결제가 승인됐는데 잔액이 없어가지고 결제가 안 됐다는 문자가 왔대요. 그래서 카드사에다가 급하게 연락을 해보니까 이게 아고다에서 결제가 시도가 된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고다 쪽에 연락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역시나 잘 되지 않아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신 상태에서 저희가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런 저희가 자주 쓰는 숙박 공유 앱이나 숙박 예약 앱을 보면은 저희 카드 정보를 굉장히 쉽게 저장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저도 뭐 여행을 갈 때 이런 카드 정보를 보통 저장을 해놓고 쓰는데, 왜냐하면 제가 숙박할 곳이 어딘지만 정하면 이전에 저장해놨던 카드 정보로 굉장히 결제가 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카드 정보가 사이트에 모두 등록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사이트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흔히 속된 말로 뚫려버리면 카드 정보까지 전부 다 뚫려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되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굉장히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좀 유출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용한 건지, 아니면은 뭐 이런 OTA 사이트, 저희가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해서 OTA 사이트라고 하는데, OTA 사이트나 아니면 숙박 공유 앱이나 이곳에서 직접 개인정보를 유출을 한 건지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 숙박 공유 사이트, 숙박 예약 사이트에 접속만 하면 카드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환경이 사실 이미 갖춰져 있는 셈이죠.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고요. 아고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가포르에 본사가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 사례자분들이 뭐 에어비앤비든 아고다든 접촉을 해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쉽지가 않으셨대요. 뭐 전화번호를 일단 알아내는 것도 어렵고, 이게 뭐 한국에 뭐 지사가 있긴 한 건지 뭐 제대로 콜센터를 통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대요. 그래서 저희 에어비앤비를 사용하셨던 사례자분께서는 에어비앤비에다 연락을 했더니 에어비앤비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영어로 저희가 본사에다 메일을 좀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오면은 말씀을 드리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분은 지금 카드가 사이트에 등록이 돼 있고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결제 시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질지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어비앤비 쪽에서는 본사를 영어로 메일을 좀 보내놨어요. 이게 황당한 거죠, 이 사례자분은.
아고다를 쓰시는 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고다에 예약을 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예약 번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아고다랑 연락을 해야 되는데 난 예약 번호가 없으니까 아예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야 되는데 뭐 이메일로 보냈을 때 이게 답변이 뭐 물론 그런 업체에선 바로바로 보내준다고 하겠지만 당장의 금전적인 피해를 눈앞에 두고 있는 분들이 그게 이메일을 한가롭게 쓰고 있을 상황은 사실 아닌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에어비앤비나 아고다에 접촉을 하면서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겪었는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어디에 소재를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담당자한테 컨택을 했는데 담당자분이 많은 고객들이 자신의 회사의 보안 수준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 보안 수준에 대해서 자신들이 굉장히 끊임없이 이걸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접근을 한 것이 불편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만약에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면 저희한테 제보를 주신 사례자처럼 이런 불편이 아예 겪는 상태가 나타나지가 않을 텐데 그래서 저희는 참 그런 부분이 굉장히 답답했고 아고다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 상황을 계속 겪어야 했는데 아고다는 저희가 뭐 이 회사가 대체 뭐 콜센터가 한국에 있다고는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서 열심히 어떻게 검색을 하고 찾아서 아고다가 한국에 두 곳의 사무실을 두고 있다는 사실까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 로비까지 갔더니 그 로비에서 그 로비에 경비를 하고 안내를 하시는 직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빌딩에 아고다가 입점해 있는 건 맞는데 저희도 아고다랑 연락이 안 돼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실 제가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 저희는 사실 다른 일반인들보다 그런 회사나 뭐 이런 다른 쪽에게 컨택을 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고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걸 밝히면 훨씬 쉽게 만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기가 어렵고 얘기를 나누기가 어려운데 일반 소비자분들은 얼마나 더 어려우실까. 취재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어떤 업체의 담당자랑 이야기를 해보기가 어려웠던 게 정말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 가장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분들이 많이 해결하신 부분은 카드사에 연락을 하시면 카드사에서 본인이 쓰지 않았다는 걸 증명을 할 것을 아마 요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증명을 하면 카드 승인이 취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런 업체들, 그러니까 뭐 OTA 업체라든지 숙박공유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편차가 커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업체들의 좀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시되 아마 저희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연락을 하시면 본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고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를 자신이 말씀하실 수 있는 선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분명히 거기 상담센터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정부가 움직여야 할 텐데 정부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점점 더 OTA 서비스나 숙박공유 서비스를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불만 신고, 피해 신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다만 이 해결 방식이 어떤 것일까가 문제인데 일단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숙박공유 사이트나 OTA 사이트들이 한국 사이트들이 아니잖아요.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한국 법을 적용을 하는 것을 정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자국민을 상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자국민을 상대로 이윤을 내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국민을 지키기 위한 법적 규제가 최소한도로 이상은 적용이 그래야 자국민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좀 인지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단초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